네, 이번에는 국세상담센터 사례 2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래처들한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상시 거래자 수가 감소한 케이스가 더 설명이 쉽네요. 반복 공제가 없고 19년도 증가분에 대한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시 거래자 수가 감소한 케이스가 더 쉽긴 한데 일단 또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래처 사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시 근로자 수 감소, 청년 감소, 청년의 증가 인 케이스라고 하면 사례 2번 시트로 오셔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1단계 근로자 수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공제 받았을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자동 계산은 돼요. 근데 이제 느낌을 좀 보시라는 거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에서 8명으로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5명 증가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청년은 2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으니까 5명 중에서 증가한 5명 중에서 청년이 3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제를 받았을 거고, 청년 외에는 상시에서 청년을 빼서 2명에 대해서 공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제 받으신 금액은 청년 3명 1100만원 곱해서 3300만원, 청년 외 2명 700만원에서 1400만원, 4700만원까지는 작년 신고서에 서식에 여러분들이 금액이 이미 들어가져 있어요. 2단계 18년도에 공제받은 금액 계산을 이해하기 자동 소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증가했고 이래서 4,700을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계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증가한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증가된 거를 18년도 기준으로 유지한 거하고 19년도 분을 계산을 하는데요. 증가된 걸 따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그 케이스는 없습니다. 증가된 근로자 수는 없으니까 패스. 4단계 반복 공제.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라고 보면 18년도에 받은 금액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공제해 주거든요. 쿠폰을 좀 발생을 해주는데 그것도 이번 사례에서는 없습니다. 5번째 단계 2018년도 추징액 파악하기라고 했는데요. 세무조정처럼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용증대 같은 동영상 중에 제목이 세무조정처럼 생각하자라고 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한 번 더 이제 가볼게요.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2018년도에 저희 인원은 8명이어가지고 상시 근로자 수가 8명이어서 8명에 해당되는 금액을 4,700만원 공제 받았는데 2019년도에 보니 6명밖에 저희가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 감소된 인원을 기준으로 18년도에 공제 받았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결국 그 두 차익만큼 세법은 추징을 해 가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을 여기 다시 한번 계산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 증가된 인원을 기준으로 2018년도에 인원을 2019년도의 인원을 2018년도에 알았더라면 나는 6명까지만 받았을 텐데 라고 지금 결론이 나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명, 그리고 청년의 인원수는 2018년도에 5명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9년도에 내가 직원을 청년 한 명만 데리고 있을 줄 알았더라면 나는 18년도에 한 명으로 인원수를 파악을 했을 텐데 라고 해서 전체 근로자 수 6명, 청년 1명 제외해서 청년 외는 5명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받을 때 17하고 18 단순히 비교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계산하는 거 너무 쉽게 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요거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원을 측정한 다음에 17년도하고 이게 18년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19년도의 인원을 18년도라고 생각하시고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쉽게 가시는 거예요. 17년도에 3명이었는데 18년도에 6명이었으니까 나는 증가 3명에 대해서 받아야겠구나. 17년도에 청년이 2명이었는데 나는 1명을 고용하고 있으니 결국은 증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0명에 대해서 나는 공제를 받았겠구나. 그리고 청년에는 상시에서 청년을 빼서 3명이라고 기재를 하는 거죠. 청년은 1100만원에 대해서 공제받을 게 없었고 700만원에 곱해서 2100만원. 지금 감소된 인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 18년도에 저희는 이 거래처는 2,100만 원만 공제를 받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무리하게 고용을 유지할 줄 알고 혹은 이 정도 인원은 유지될 줄 알고 4,700만 원을 미리 받아놓은 거죠. 결국 두 금액의 차이인 2,600만 원을 추징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게 답정너 2,600만 원 추징인데 이게 진짜 추징이 맞나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서식에는 그냥 2,600만 원만 적으니까 여기까지 구하셔서 적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이게 깊이 있게 이 세액공제 제도를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이걸 기재할 줄 아시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도 다양한 사례가 나와도 풀지 못할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2차년도까지가 이렇게인데 3차년도까지 반영을 하실 거면 요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3차년도 때도 증감된 인원이 추징되는 금액이 눈에 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그냥 2,600만 원 답 적고 마무리. 혹시라도 이해가 되시면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징액은 그러면 우리는 상시근로자 수를 5명으로 받았는데 3명에 대해서만 받았어야 했으니까 추징해야 되는 거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2명 감소.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전에 이 회사는 3명을 증가했다라고 보고 공제를 받았는데 사실은 증가된 인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청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됐었구나 라고 해서 마이너스 3명인데 이 마이너스 3명을 보실 때 여기 청년회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청년회는 지금 보시면 2명이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청년회가 1명이 늘어났잖아요. 이 1명이 늘어났다는 건 청년이 청년회로 1명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청년은 실질적으로 3명이 감소했지만 2명은 실질적으로 감소죠. 근데 1명은 청년회가 증가했기 때문에 청년회로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변경 전 자동 계산된 인원을 보고 변경 후 인원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상시근로자 수 마이너스 2명 된 거는 별 변동이 없고요. 이 자동 서식에서는 지금 청년이 3명 감소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1명은 청년 외로 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지막 1명을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청년 외는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 1명은 청년이 1,100만 원으로 받았던 청년이 700만 원짜리 청년 외로 바뀐 거기 때문에 1,100만 원과 700만 원의 차이인 400만 원만 추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명은 결국은 2명은 청년 중에 2명은 퇴사, 1명은 청년외로 바뀌었으니까 400만 원만큼만 추징. 두 개를 합계를 더하면 2,600만 원이 추징액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나오시면 2,600만 원인가 보다 하시는 게 아니라 느낌적으로도 이게 머리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2,600만 원이 추징되는 게 맞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제 받아야 되는 금액이 서식상으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지금 그 서식 작성에 대해서는 사례 3에서도 이제 사례 3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하진 않고요. 혹시라도 서식 작성하시는 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사례 3에 가셔서 한번 그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뒷부분에 추징액을 서식 작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